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고점을 경신해서 3137,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와도 주식이 상승하는 정말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4,200억, 선물 시장에서도 2,800억을 매도했어요.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도 프로그램보다 6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미약한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 원입니다. 최고 많을 때 6월 25일에 19조 원대까지 갔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 매도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요즘 거래대금을 보면 5조 5천억, 최고 많이 될 때가 한 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매수세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자사주 취득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서 상법 개정안에 이제 본회의가 통과됐고, 계속해서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이뤄내겠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계속해서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대놓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거래소 주식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지주사라든가 금융사, 그리고 저 PBR 이런 주식이 거래소 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 지주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자사주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신영증권, 대신증권, 그 밖에 많은 자사주 갖고 있는 메커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자사주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고요. 제가 과거에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 캡처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50%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사주 매각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사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자사주 많은 금융기업들 제가 계속해서 소통방에다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라 삼성 저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큰손이 중국과 일본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1%에서 12%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저평가고, 삼성은 요즘에 좀 힘들죠. 뭔가 좀 엔비디아하고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즉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000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오른다? 지수 4,000포인트 금방 가겠죠. 사실 근데 지수 4,000포인트 올라가 봐야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서 지수가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왜냐면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 게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 지주사가 시장에서 큰 화두고, 당분간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일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나오죠?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드디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옛날에 SK 공격했던 소버린도 소버린도 결국에는 행동주의 펀드 상당히 유명했죠. 그 SK가 상당히 곤욕을 머물고 SK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펀드들이 생겼어요. 사모펀드들, 행동주의 펀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머스트 자산운용이 파마리서치 여기에도 뭐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인적 분할하는 거 그만둬라 해가지고 파마리서치가 승복해서 빠졌다가 바로 고점을 뚫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바로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고 나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행동주의 펀드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이게 상법 개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모르겠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목하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요게 나와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요런 사례를 보고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못 믿겠다. 하지만 요게 진짜 행동주의 펀드들의 손을 들어준다 라고 하면 아마 정말 큰 물론 투기 자금도 있겠죠. 하여튼 외국인의 큰 손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증시시장으로 들어올 거고요. 옛날에 얘기했던 SK, 지금 SK도 자사주가 엄청 많아요. 지금 자사주가 많습니다. 요거 만약에 또 공격한다라고 하면 옛날 소버린 사태처럼, 왜냐면 지금 SK가 하이닉스가 200조 원이잖아요. 200조 원. 그죠? 200조 원에 지금 SK하고 밑에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데 요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SK 스퀘어하고 SK를. 그런다고 하면 이 SK 주식이 이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자꾸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200조 원의 하이닉스를 먹을 수 있는 SK 스퀘어를 사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도 있고 아니면 SK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온다라면 이렇게 큰 거 움직입니다. 작은 거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마 SK나 롯데 지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무슨 파트너스 지배력이 취약해서 뭐뭐를 노린다, 그래서 신규 취득을 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 이 나오고 있죠. 자산운용사들 종목은 좀 일부러 가렸습니다. 요게 이제 방에 나가가지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7% 이상 취득하고 지분 목적도 바로 일반 투자로 바꿨습니다. 그죠? 옛날에 보통 단순 투자로 한단 말이에요. 단순 투자. 그런데 일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경영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통방에 산 종목도 요거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주주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사주, 지주사, 그다음에 자사주, 그다음에 행동주의,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 행동주의들이 움직여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요. 아시겠죠? 이 행동주의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뭐 자사주도 이것도 행동주의들이 떠들어대야, 일반인들이 떠들어봐야 안 되고 이 행동주의 펀드들, 사모펀드들이 공격을 해야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좀 서머리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제가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좀 서머리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행동주의 펀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속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9일 알테오젠 관계자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지만 검토 중이다. 요거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박순재 대표가 뭐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바뀔 건데 지금 이제 2대 주주가
2대 주주가 이전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안도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알테오젠 조만간에 코스피와 이전과 관련된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 나와도 주가가 고점을 충분히 갱신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40만 원에 안착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추가 계약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거래소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뭐 분기에 수천억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 숫자로 찍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수천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지금 한 4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투자자들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앞으로 호재가 엄청나게 나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들도 약간 의기소침하고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코스닥이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알테오젠이 고점을 뚫고 좀 견인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요게 뭐 이제 하반기에 시작됐으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편안하게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특허 문제 이런 부분도 거의 수면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9월 23일 키트루다 SC 요게 이제 품목 허가가 나오면 그 전부터 기대감과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 상장으로만 해도 여기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반기에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품목 허가라든가 이런 재료 가지고도 충분히 뭐 50만 원을 넘어서 한 6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이 된 지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은 빌빌대고 있지만 언제든지 고점을 갱신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 공백이 알테오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코스피 위주로 올라가서 이 고점을 3,300을 넘어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게 끝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계 펀드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4천을 넘어서 5천, 6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소외됐고 일본도 거의 10년 동안 주식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우리도 5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독일 같은 경우 성장률이 거의 0점 몇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요. 자, 한번 볼게요. 독일이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여기 옛날에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겪고 나서 이때부터 올라간 거 보십시오. 한 3,000포인트대에서 24,000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는 뭐 1,000에서 3,000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0점 몇 %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주식 이게 뭡니까 지금? 그죠? 2008년도 여기 1,000포인트였어요. 길어야 3,000포인트인데 얘네 기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최소 한 8,000포인트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가 뭐 비싸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는데도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까지 움직인다. 5,000포인트 그냥 가겠죠. 다만 지금처럼 삼성전자 안 움직이고 올라가는 시장이 더 좋습니다. 개인들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돈이 몰려버리면 다른 종목들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 가지고 가만히 계셔도 안정적인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서 예, 포트도 전체적으로 예, 좀 조정을 하려고 예, 준비 중에 있고 예, 생각보다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때는 좀 꽉 들고 계시는 분들이 큰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소통방은 예,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예, 노후를 같이 준비하는 이런 모토로 진행하고 있고요. 절대 그 카카오톡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카톡 같은 거 하지 않고 무료방도 없어요. 이런 거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원리 저렴한 가격에 유료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아무튼 제가 뭐 소통방에서 이래저래 지금 많이 지금 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연말까지 사실 계획을 쫙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